위원장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함진규 당협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누구 전화인가요? 우리 박진 선배님 전화 아니에요, 이거? 누구예요? 전화 놓고 가시면 열감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개받은 경기 시흥갑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최춘식 위원장님보다 조금 빠르게 도당위원장을 했고 정책의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중앙선대위에서 국민동행본부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혹시 임명장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당원교육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제가 지난 경선 때도 한번 왔던 것 같은데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최춘식 위원장님 아마 리더십도 있고 그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5분이니까 10분만 원래 15분인데 앞에서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저는 10분만 딱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좀 해보니까 우리 최춘식 위원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3선까지는 시켜줘야 돼요.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3선 때가 왜 그러냐면 초선 때는 그 이제 방향 잡고 또 뭐 도당위원장도 초선 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좋은 리더십을 저희가 발휘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 많이 할 때가 초선 재선 때입니다. 초선 재선은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밀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선 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국회 상임위원장을 합니다. 상임위원장은 그 위원회를 한 20여 개 되는 위원회를 총 맡아서 진두지휘를 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하시는 각종 민원들 또 예산들 이런 거를 많이 좀 확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면 몰라도 잘하면 한 3선까지는 전략적으로 밀어주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박진 위원장이 이제 인터내셔널이라는 하지만 국제파라고 그러면 저는 도메스틱입니다. 국내파입니다. 제가 뭐 유학을 갔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국내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만 박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국제관계를 언급하는 거는 좀 시간도 그렇고 적절치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국내 문제, 우리 당 문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뭐 정치도 좀 한 20여 년 이상 했지만 뭐 이런 선거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잘 해주시고 우리 우파 또 이런 분들이 좀 취약점이 뭐냐면 본인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뭐 우리 최춘식 위원장을 비롯해서 박진 의원님 저한테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데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저쪽은 사실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봐도 선거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몇 명 안 돼요. 근데 굉장히 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열정적이에요. 그냥 필사적으로 합니다. 필사적으로. 그러니까 절박함이 굉장히 절박해요. 우리 지금 선거에서 우리가 좀 지지 뭐 당내 문제도 있지만 좀 취약하게 처음보다는 다르게 가는 이유도 절박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싸움을 해도 굉장히 치열하게 합니다. 지들 내부끼리. 우리는 더해요. 그렇지만 바깥에 새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싸움하도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걸.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지만 그래서 이번 선거는 여러분이 정말 투표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이런 후보가 있었습니까? 우리 여기 시도의원님들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천 올 때 다 공천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내부 기준. 그거에 의해서 뭐 음주 전과가 3번이라든가 무슨 사기 전과가 많다든가 무슨 전과가 있다든가 그러면 배제시켜버려요. 서류에서 탈락시켜버려요. 이거 대통령이 몇 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저 사람들 이번에 공천한 걸 제가 좀 보려고 그래요. 시도의원들 기존에 있던 기준으로 우리 당이나 저쪽 당이나
그 기준을 갖고 후보자를 선정을 해서 서류 심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보려고 해요. 우리 당 절차대로 가겠지만 저쪽에서는 과연 그런 기준을 적용시키려면 대통령부터 적용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좀 뭐 아주 고고한 인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시는 말씀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한 게 내일 바뀌고 내일 말한 게 오늘 바뀌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 유튜브나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그 언론을 보시면서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희한한 구조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으신 말들, 알고 있는 거를 좀 주변에 많이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말씀을 잘 안 하셔요. 왜 그런지. 그래서 좀 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국가 체제 자체가 존립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여러 가지로 그런 걸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2조, 20조 이렇게 모아놓은 비상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거를 막 써요. 근데 내가 왜 쓰냐고 물어봤어요. 경제부총리한테. DJ, 노무현, 뭐 우리 쪽, 저쪽 다 그 대통령들이 안 쓰고 착착착착 모아놓은 게 비상적립금이라고. 그건 쓰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왜 막 쓰더라고. 그래서 왜 쓰냐 그랬더니, 아니 또 모아놓으면 될 거 아니냐. 언제 모아 그거를. 지금 코로나 뭐 오미크론이 오고 뭐 코로나가 있는데 더 대유행병이 변주면 말이에요. 아마 약 살 돈도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통령들이 그걸 쓸 줄 몰라서 안 쓰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걸 막 허물어 써요. 그리고 모아놓으면 된대요. 언제 모을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대통령들이 오면서 1조 원, 2조 원, 3조 원 힘들게 비상적립금으로 쏘아놓은 거예요. 쌓아놓은 거예요. 그걸 막 쓴다고요? 그럼 대유행병이 번져서 그럴 경우에 어떻게 그걸 대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정책 구조를 보면 도대체 이게 나라를 운영하는 건지,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그거 지금 그런 얘기 나오나요? 소득주도 성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실패하려고 하는 대통령은 저는 뭐 좋게 보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정책을 쓰고 나서 한 1년 정도 해봐서 도저히 아닌 것 같으면 시인으로 바꿔야죠. 그걸 5년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경제정책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이 선진국에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걸 우리나라만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뭐 국민들 갖고 시험합니까? 그게 여러분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 얘기 나옵니까? 탈원전? 제가 책도 썼지만 원전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삼성에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반도체가 뭔지도 몰랐어요. 60년대, 70년대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반도체가 무슨 말인지 알았나요? 그걸 리더 하나가 선견지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세계 10위권 경제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는 뭘로 먹고 사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경 쓰고 있습니까? 4차 산업에 대해서? 다른 나라만큼? 제가 드론의 전문가지만 드론을 날리고 자격증을 탔다고 저도 하는데 지금 드론 하나 만들 줄도 못해요. 중국의 DJI 2항 막 날아다니잖아요, 드론이요? 저는 안타까워요, 이런 걸 보면. 4차 산업에 대해서 무슨 신경을 쓰고 있는지. 과거에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탈원전이니 뭐 무슨 경제적 실패하고 차치하고라도 미래를 위해서 이 정부가 뭘 했는지, 뭘로 먹고 살 건지. 옛날에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러면 중국 거 다 안 썼잖아. 우리가 조잡스럽게 생각했잖아요. 지금은 중국에 저부터도 중국에 드론을 수입해다가 쓴다니까요. 농약 살포하는 데 쓰고 유인 드론이 날아다니고. 이 정부가 그런 거에 모든 면에서 굉장히 거의 다 실패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여러분이 그냥 또 찍어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지금 한미동맹도 얘기하셨는데 저 한미동맹도 뭐 철수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뭐 달러 빠져나가고 주변국하고 사이 안 좋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자원이? 중국에서 자원 하나 가져오는 거 근데 뭐예요? 요소수인가요? 그거 하나 있고 일본에서 그때 왔던 거 뭡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재료 없다고 경제 10위권을 달리는 나라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정부는 누가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실패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 통합에 실패했습니다. 난 세상에 대통령이 되고 나면 제가 찍어주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심 성공 오길 바랬어요.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거는 저쪽에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정말 국민 통합을 해서 정치를 잘했으면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했는데 원전이 세계 시장이 한 800조에서 1000조 가까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멀쩡한 원전을 다 올스톱 시켜놓고 몇 개만 빼놓고 외국에 수출한다는데 거기서 수출을 받아줍니까? 우리나라는 무식하게 그거를 나름대로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끄지먹기 진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기 같은 거 제가 우리 동네에서도 기업 보시는 보니까 한 8천만 원 낸다 그러더라고. 제조업인데 한 달에. 근데 그런 거 한 500만 원만 내게 하면 원가만 받고 전기를 공급해 준다 그러면 그럼 한 7, 8천 갖고 한 달에 몇 명을 더 사람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멀쩡한 원전을 그런 식으로 영화 한 편 보고 말이지 네? 그런 식으로 그걸 중단시켜버리고 뭐 일일이 이런 탈원전회 같은 거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술력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독일하고 프랑스 보세요. 독일이 우리하고 2, 30년에 똑같은 길을 걸었어요. 원전을 체르노빌 사건 그 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니까 지금은 SMR이라고 해서 소형 원전호가 있어요. 아마 요거 한 몇 개 말한 거죠? 그 속에 다 들어가요. 모든 게. 터져봤자 옛날에는 몇 킬로 막 반경 피해가 컸잖아요. 요새는 몇백 미터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사고 안 나요. 이 안에 다 그 함께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포천에서 쓸 거는 포천에 원자로 뭐 이런 거 몇 개만 좀 있으면 공간도 많이 차지 않아요. 스몰 모듈러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소형 원자로. 이것만 지금 해서 만들어서 해도 무슨 옛날 뭐냐 전선으로 갑니까? 뭐 그 시내에서만 분포되는 건데요. 이런 거를 지금 다 손을 놓고 있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 오신 분도 아니고 공교롭게도 양쪽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 온 사람이 둘 다 아니에요. 그죠? 둘 다 경험이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러면 우리 최준식 위원장 같이 현역 의원들이 채워줘야죠. 여의도를 모르면 안 되죠. 정치의 중심지인데.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는 우리 당에서 내세웠다기보다도 국민들이 불러내는 후보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다시 저는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제 우리 당에도 경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는데 여러분들이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참여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아무 말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단합을 하리라고 믿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규제를 좀 부부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박진영 의원이 조금 말씀하시고 우리 최춘식 위원장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저도 여기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이쪽에서 포천 쪽에서요. 포천 쪽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중첩적 규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당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규제만 완화해도 아마 경제성장률 1, 2% 올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려고 보고 저도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너무 많아요. 1,400만이에요. 지금 제가 시흥 여의도 이쪽에서 오는데 100km가 넘어요. 여기도요. 꼬박 한 2시간 걸렸나 봐요. 그래서 수도권 이제 경기도도 분도를 좀 해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도를 해서 여러분이 규제에서 좀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끝으로 평화도시나 국제도시 같은 거를 북한하고 우리하고 임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서 같이 만들어서 공동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당원교육 여러분이 저 주말에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우리 최춘수 위원장 리더십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많이 좀 도와주셔서 우리 포천 또 가평도 더 좋은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로 미력 하나만 우리 최춘수 위원장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규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